7월 12일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2025년은 첫 1만 원대다. 대한민국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뭡니까? 최저임금이 동일하잖아요. 한국에는 지방도시의 최저임금이 도쿄를 넘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을 훌쩍 뛰어넘은 한국의 최저임금이라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발표가 났죠. 일본 미디어가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보도를 좀 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1030원입니다. 만원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N 저잖아요. 그거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이제 도쿄의 최저임금을 넘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그래가지고 일본 신문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와. 도쿄에서 알바 웬만한 거 하는 것보다 한국 지방에서 알바하는 게 돈을 더 벌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제가 오늘은 이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의 차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최저임금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올리지 못한다는 그런 이면의 내용, 한일 간의 이런 임금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연합뉴스네요. 최저임금 10,000원 넘었다. 내년 1030원으로 1.7% 인상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얼마냐면은 9,860원입니다. 그러니까 170원 올라네요. 어쨌든 앞에 있는 자릿수 있잖아. 이게 9,000원대에서 10,000원으로 바뀌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상징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당장 이런 결과에 대해서 10,000원 찍은 한국의 최저임금은 유럽보단 낮고 아시아에서 높은 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경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이제 한계다 곳곳서 악소리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면서 이제 알바생을 이제 고용하는 이제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이런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김밥 한 줄 가격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고정 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 장사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예를 들어 홀에 서빙하는 알바생을 2명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면은 고정 인건비가 있잖아요. 자영업자 기준으로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매출이 똑같으면 가격을 올려야 되네요. 인건비 올리면. 또 반대말로 한결에 최저임금 170원으로 1030원 노동계 실질임금 삭감이다. 이래가지고 요즘 대한민국 물가 오르는 게 장난이 아닌데 당장에 외식 물가 하나 배달시켜 먹을 때도 치킨 가격도 옛날에 얼마나 올랐는데 그런데 아니 물가 오르는 거 왜 임금 요거밖에 안 올라? 야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오른 게 아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서는. 근데 이게 올랐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당장 이걸 바라보는 일본 7월 12일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2025년은 첫 1만 원대다. 도쿄를 넘어섰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도 좀 뭐라 해야 됩니까? 관심을 가지는 기사입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도. 한국이 옛날에 개발 도상국이었고 못 살 때가 있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전체 대한민국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뭡니까? 최저임금이 동일하잖아요. 한국에는 지방도시의 최저임금이 도쿄를 넘어서? 당장에 이것뿐만도 아니죠. 아사히 신문이네요. 11년 만에 한국의 최저임금이 2배가 됐다. TBS에서도 이제 여러모로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일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일 간 여러분, 양쪽 다 최저임금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양쪽 다 최저임금을 흔히 말하는 노상간의 협정이라든지 있잖아요. 사회적 지식인들 불러 모아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정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빨라요. 일본보다 정하는 게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한국이 저렇게 정했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참고해서 따라간 게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런 2025년도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당장에 2014년도 최저임금 대한민국 9,860원을 일본 엔으로 계산하면은 1,130엔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1030원을 계산하면은 1,150엔이 나와요.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박간의 고장 홋카이도는 지금 960엔이고 그 다음에 일본 전국 평균으로 치면 최저임금이 1,004엔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최저임금이 1,160엔, 일본 전국의 평균보다도 높고 도쿄의 1,113엔보다도 높은, 대충 치더라도 한 4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400원 정도만 차이가 날까? 그렇진 않아요. 뭡니까? 빠뜨린 게 있죠. 대한민국은 주유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유수당에 따라서 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바니까 한 20시간 일을 한다 라고 쳤을 때 4만 원이 나옵니다.
20시간에 4만 원이니까 시간당 2,000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금액에 2,000원을 더 넣어줘야지. 예, 이렇게 나옵니다. 와. 1379란 금액은 1004에 비하면은 좀 큰 차이가 나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최저임금을 매년 갱신될 때마다 바깥의 방송을 제가 다루는데 매년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일본에서도 있잖아요. 좀 자극받는 게 있죠. NHK 뉴스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생노동부 심의에서 논의 본격화. 옆날 한국을 봐라. 쟤들은 11년 만에 2배가 됐다. 근데 일본은 뭐 하는 거냐. 임금 좀 올려야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런 목소리가 일본에서 상당히 좀 힘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기업 측에 얘기하죠. 그러면은 인건비 지출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건 일본 사회에서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일본도 기업이 잘 나가야지 국가가 발전되고 하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럼 또 반대 의견을 또 내는 거지. 반대편에서. 그러면 또 이제 또 싸우지. 시끄럽고 일본 지역마다 임금 차이 나잖아. 그런 시잘데기 없는 제도가 있으니까 일본이 발전이 없지. 일본도 한국처럼 똑같이 전국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1,500엔부터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호소하는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일본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보니까 800엔대도 있어요. 800엔대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1,000엔 조금 넘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도시적이 좀 비싸다 보니까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되는 것 뿐이지 지방은 1,000엔 이하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1,000엔 안 되죠. 히로시마도 나름 큰 도시인데 970이잖아. 지금 일본도 이제 엔 저에다가 물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1,000엔 갖고는 솔직히 간이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빡세게 올려야지 뭡니까 전체적으로 있잖아. 임금 상승이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건 좀 일본 사람들한테는 좀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너무 좀 과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신 이건 논의가 많이 됩니다. 전국 일률적으로 가자. 왜냐면은 대한민국도 수도권 집중 아닙니까? 저기 산골 마을에서 알바하는 거랑 서울에서 알바하는 거랑 어쨌든 최저임금은 동일해. 그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옆에서 그걸 본 거야. 일본도 어쨌든 수도권 집중화 있지 않습니까? 도쿄부터. 그런데 일본은 지방이랑 수도권이랑 이렇게까지 크게 임금의 격차가 나네? 옳지 못하다. 이거는 지방의 임금이 낮다는 거는 수도권 집중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거다. 지방에서 일하면은 돈도 못 버는데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네? 이런 식으로 사면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지방도 동일하게 가라. 지방에서 일하나 도쿄에서 일하나 돈 똑같이 줘라. 이런 식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대가 많이 있어요. 왜? 간단하죠. 도쿄에서 월세값 내는 거랑 저기 촌동네 월세값이랑 가격이 같나요? 아니죠. 반의 반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히려 지방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있잖아. 격차를 둬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네. 예, 라는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예. 일본의 현재 상황이랑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비춰봤을 때 사실은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갖다 올려도 되는 나라거든요. 1,500엔까지? 왜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대한민국 통계청 지표센터 고용센터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이죠. 대한민국의 이 구인 배수죠. 예, 0.58.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0.58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일자리가 적어요. 대한민국은 평균적으로. 근데 일본은 뭐예요? 유효 구인 배율 1.27이잖아요. 사람 한 명당 일자리가 1.27개.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는.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일본은 일자리가 더 많으니까 사람을 오게 하고 싶으면은 돈을 더 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쪽으로 오게 할 거 아니야. 경쟁을 붙여서. 나는 1,000엔 줄게요. 아니, 너 말고도 갈 데가 많은데. 난 1,100엔, 난 1,200엔 골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반대죠, 한국은. 최저임금 안 줘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구인배수라는 거예요. 굳이 최저임금 안 주더라도 일자리가 없는데, 경쟁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나 10,000원 안 줄 건데 일할래? 거기 말고 일할 데가 여기밖에 없네?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좀 더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임금 상승에 대해서는 더 가속화돼도 되는데, 일본이 이런 점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서 안 돼! 라는 게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본 입장에서, 옆나라?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고용 환경이 안 좋은데, 뭡니까? 도쿄보다 최저임금이 높아?
대단하네. 이렇게 말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뭐 아까 이런 식으로 했잖아. 최저임금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뭡니까? 자영업자분들 키오스크 많이 도입을 해. 그러면은 알바생들도 줄어들어. 전체적인 일자리, 공장도 자동화가 많이 돼. 왜? 인건비 올라가니까. 그럼 또 뭡니까? 젊은 친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랑 다르지 않을까? 한국은 이렇지만은 더 다르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보는데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은 어쨌든 일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한일 비교하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도 오상 일본이 더 낫지 않나요? 라고 항상 많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뭐든지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일을 하거나 일본 생활을 하려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 느끼는 만족감을 동일하게 나도 그 정도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거 하나 준비했는데 뭐냐면은 일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푸치 제타크. 이게 한국어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자그마한 사치?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저는 제일 필요한 덕목이라고 느낍니다. 이게 얘가 나오는데 한국어로 지난 2011년에 조사를 했죠. 월급 받는 날에 조그마한 사치의 랭킹 1위 디저트를 산다. 2등 식재료의 그레이드를 올린다. 술의 그레이드를 올린다. 외식한다. 평소랑 다르게 편의점에서 조금은 비싼 편의점 디저트를 사는 게 월급날의 사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사람 중에서는 고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하겐더츠. 이걸 월급날에 사 먹는 게 이건 옛날부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겐더츠 먹는 날. 하겐다즈 사치품이에요, 여러분. 구찌, 버버리, 루이비통, 뭐 샤넬 이 사치품이 아니라 얘가 사치품이에요. 얘가 사치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못 믿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물론 계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만족을 못 느끼면 일본에서 못 살아요. 아까 여러 의견 있었잖아. 어. 일본에 살고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다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네. 이건 한국에 거주하시면 구라치 말로 느끼겠지만 저희 방송을 보는 일본에 거주하는 분들은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1등 아까처럼 오늘 월급 날이니까 편의점에서 스위트 하나 사자. 그렇지. 2등 오늘 월급 날이니까 닭고기 말고 돼지고기 사자. 그렇지. 3등 오늘 월급 날이니까 쌍 맥주 아니라 아사히 맥주 사자. 6등에 스타벅스도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취미코가 스타벅스 얘기를 가끔 합니다. 생방송에는. 스타벅스 신제품 나네 먹고 싶네 이런 말 해요. 왜? 그게 사치거든.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일본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 가난하게 사네, 너무 없어 보이네라고 느끼겠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일본 제일 현실적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이 모이지 않아요.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플러스 되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살아고 있는 거예요. 왜? 다 비슷비슷하게 산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저기 있잖아. 임금이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니까. 욕심을 안 가지면 참고 살 수 있는 게 일본이니까. 옆집도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혹시 주변에 일본 사람에서 물어보세요. 너의 푸치 제타크는 뭐니라면서. 아마 높은 확률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확률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왜? 이게 일반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삶에 뭔가 좀 엄청나게 내가 성공을 하겠어.가 아니라 나의 삶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직장 상사에게 스트레스도 받고 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 뭡니까? 먹는 이 하겐더즈 아이스크림, 한 달에 한 번 먹는 이 뭡니까? 이 지방 시보리 맥주 한 캔이 내 삶의 낙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으면 일본에 거주하면 나쁘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사니까. 일본 훌쩍 뛰어난 한국의 최저임금. 일본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 이런 경제. 어쨌든 한국의 이런 최저임금이 도쿄를 넘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스크래치는 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전체적인 임금이라든지 일본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임금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일본도 연봉 2억 이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상사라든지 외자은행 좋은 직장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본 전체 인구의 0.00001%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런 게 인터넷상 올라가가지고 일본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친구만 그렇겠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하겐더츠는 월급날, 스타벅스도 월급날에 간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념일에 한번 가서 먹는 거. 그런 정도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일본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이라든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런 생활상
돈을 더 받아야 되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상승 의욕은 정말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최저임금이라든지 생활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제가 오늘 일부러 최저임금을 예시로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뭐 당장에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물가 그다음에 뭐 지역마다의 지역의 임금 차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말하는 요식업의 물가, 배달 물가도 최저임금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거를 좀 많이 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사람들의 이런 경제적 관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좀 평균화 시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낮게 평균화 시키는 게 있습니다. 꼭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 못 가면 불행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예. 그냥 일 끝나고 놀이터에서 생맥주 까서 마시더라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일본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 드라마 주인공들이 막 뭐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하고 파리 뭐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서 나옵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옥철을 타고 출퇴근할 때 편의점 들려가지고 우와!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신상 디저트다! 룰루랄라 먹어봐야지 그거 사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원룸 집에 들어가서 파먹는 게 일본 드라마에 자주 나오거든요. 왜? 그게 제일 큰 공감을 얻기 때문이고 일본 사람들에게. 본인의 행복을 뭔가 투영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할 수 있어라든지 이 정도가 나. 오히려 반대말 하면 이게 좀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상승 욕구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내가 무슨 저기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 나는 여기 있는 이 원룸 쪼매난 이 그냥 뭐 빌라 같은 원룸도 만족해. 여기서 나는 하겐더즈 하나 먹으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저런 저임금 체제에서도 굴러간단 말이에요. 일본. 근데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는 그거는 너무 꿈이 없는 거지. 꿈이 없고 왜 저게 만족을 할까? 있을 수 없는 건데 갑갑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갑갑하지 않는 거예요. 적응이 되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 다 서민 그런 식으로 일본이 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옆집도 그렇고 앞집도 그렇고 그렇게 사니까 이게 일반적이 아니에요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불행이에요 라는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SNS 사회라든지 그런 걸로 아니 이게 평균적인 거 아니었어요? 명품 사는 분들 이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일본도 똑같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인스타그램, 이라는 SNS 같은 거 있잖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SNS 같은 거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 하겐더츠 먹는데 쟤는 그냥 하겐더츠를 매일 냉장고에 그냥 쌓아놓고 먹네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어디 여행 가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 봤을 때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괜찮아? 불행하지 않아? 라고 걱정이 되는 것도 있잖아. 한국은 있잖아. 한번 태어났다면 이 정도까지 해야지! 라든지, 주변 사람들 이렇게 성공했다, 저렇게 성공했다, 그런 얘기 막 있으면 그런 인식이 된다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는 뭔가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운, 그것도 너무 좋은데, 있잖아. 서로 점점, 그래도 좀 더라는 부분이 있는 게 막,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약간 한국 사람이니까, 아까 말한 추미고 말하는, 가자,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일을 때려치고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안 그러면 나도 이제 일본에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정규직이었으니까 회사 붙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스트레스가 쌓였어. 제 입장에서는. 추미코는 그렇지 않아요. 추미코는 오상, 나는 만족해요. 나는 이걸로 괜찮아요. 순간 항상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한테도. 한 달에 한번 스타벅스 가더라도 자기 괜찮대. 근데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약간 엇나간 사회 부적응자가 돼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그게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뭐가 문제인데.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러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행복이랑은 없지 않습니까? 돈이 아주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일본에서 특히. 예, 조그마한 거, 진짜 조그마한 거. 우리가 느끼는,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현미경으로 봐서, 돋보기로 봐서 잘 안 보일 정도의, 야, 저게 보이냐, 저 행복이? 일본 사람들 그걸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맞춰져야지 일본에서 좀 일을 하거나 살 수가 있지. 그게 안 맞춰지면 진짜, 박간영 오상처럼 맨날 일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진짜 월급 더럽게 나네.
아, 잔업하더라도 이거밖에 없네. 라면서 제가 회사 맨날 투덜거렸어요. 투덜이 수마포였거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듣는다 하더라도, 저 인간은 너무 비약이 심하다라든지, 저 인간은 너무 구라를 친다라든지, 라고 한국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일본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사회생활을 신입사원 때부터 한번 밟아보신 분들, 아니면 일본도 뭐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박한영 오상이 말하는 게 정말 어느 정도 통감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죠.